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은 지리적 특성상 작은 학교 문제에 직면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 인재 양성을 위한 전남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남 미래 혁신 교육과 발전은 단순히 교육계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데요. 전남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남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작은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학교 살리기가 전남 교육의 핵심이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전남의 작은 학교 하면 일반적으로 60명 이하의 학교를 작은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남 학교 중에 한 43% 정도가 이 작은 학교에 지금 속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초등학교 중에서 한 명도 아이들이 입학하지 않은 학교가 31곳이 되고 있고요. 한 명만 입학한 곳도 16곳입니다. 또 우리 초등학교의 절반 정도가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로 지금 올해 나타났거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우리가 20만 명 정도 학생 수였습니다만은 올해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9만 5천 명 정도가 전남의 학생 수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인구수 감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마을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 마을이 다시 이제 황폐화되는 이런 게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을 지켜온 그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전남 또는 희망이 있는 전남을 위해서는 우리 마을을 지키고 또 학교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 전남의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전남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요. 전남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의 피해가 가장 극심하게 드러나는 데가 전남이고, 그래서 학교가 계속 학생 수가 줄고 이럴 수밖에 없는 지요. 그러니까 어떤 특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일단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없어지면 동네가 황폐화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애들을 다시 좀 끌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는 있는데, 그 현실적으로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 요즘 학교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들은 다니면 동문회에서 돈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아이들을 잘 못 맡기는 게 이제 학교 학생 수가 적으면 교육의 친밀성이나 어떤 전인적 교육의 실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의 경험이 다양하지 못하고 사람 관계가 다양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 보내기를 좀 꺼려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저는 계속 좀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학년이 예컨대 7명, 8명인 학교는 그 아이들이 1학년 때 한번 관계를 형성하면 그 관계가 6학년 때까지 그대로 간다고요. 관계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애들의 인간관계의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훼손될 염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충해 줘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인근 학교들끼리 모아서 무슨 수련회를 같이 한다거나 방과후 활동을 같이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좀 해줘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걸 하려면 아이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의 예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좀 보충하고 하면 그나마 적은 학교가 갖고 있는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들을 통해서 작은 학교들을 계속 살려내고 유지해내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장성호 교육감의 기본적인 정책도 작은 학교 반드시 살리겠다, 더 발전시키는 방향을 잡겠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사실은 않은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함부로 학교를 폐교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인 고민과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남 지역 학생들의 문화생활과 교육 등 이런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교가 적으면 아이들이 어떤 경험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고 인간관계가 최소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획기적 무슨 대안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은 고민들은 하는데 사실 전남도 교육청에서도 마땅한 획기적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현재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좀 농촌학교의 차별, 농촌학교 아이들의 소외 현상들은
뭐 이게 전남도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전체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고민하고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제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전남 지역 학생들의 문화생활이나 교육 등의 해소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문제는 해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현실에서 이 아이들이 도시에 있는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별받지 않는 그런 교육을 좀 받게 해주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정책의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전남 교육청 같은 경우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이제 도의회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육 복지를 한다거나 또는 방과 후 교실, 돌봄학교, 돌봄교실 이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부 이제 작은 학교들, 농산어촌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일 브랜드 갖기 운동을 통해서 지역을 잘 알게 한다거나 그 아이들이 특색에 맞는 어떤 교육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장소금 교육감이 들어와서 그 도시의 원도심과 관련해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농산어촌 학교와 비슷한 이런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2학기부터 지금 진행이 될 텐데 1학기 때 시범 사업을 통해서 에듀택시 또는 에듀버스가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통학 부분에 있어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된 방안들을 마련이 돼야 되고 또 구조적인 측면 결국 이제 인구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농촌에서도 충분히 살만하고 교육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해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산어촌 특별법이라든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이고 있거든요. 빨리 좀 통과가 돼서 작은 희망이라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다문화 가정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까? 다문화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폭력 문제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전남의 아이들 중에서 이제 중도 입국한 부모를 따라서 온 아이들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나와서 자란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학생들 한 55% 정도가 지금 다문화 학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또는 통합 교육, 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그 교사들에 대한 지원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전남 국제교육원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다문화 교육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또 중도 입국 학생들에 대해서는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지금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뭐냐면 다문화라는 말 자체도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렇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저도 다른 대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용어가. 그래서 다문화라는 말을 지금 현재 쓸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 계신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자체로 이해해 주는 거 이게 다문화다. 다문화를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꼭 이주 여성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이해해 준 것 자체만도 다문화라는 것이죠. 근데 굳이 이주 여성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다문화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그걸 일종의 낙인 찍기가 되어버리면 애들이 또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학습 과정에서도 차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학습들 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또 느끼기도 합니다. 네, 그 다문화 학생들을 별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책들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들은 이제 또 정책을 책임지고 가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우선 오늘 그 다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온 건 90년대 중후반기에 이 소위 3D 업종이라고 하는 더럽고 힘들고 그런 업종들을 한국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 그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니 국제 결혼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주 여성들이나 이주 노동자들이 그동안 한국 사회가 어느 이렇게 더 이상 진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을 때 그 부분을 뚫어주는 역할들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한편으로는 그러한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들이 존재했던 게 사실이에요. 한국은 지금 급격한 고령화 저출산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이 문제, 저출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들은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구 감소, 급격한 감소로 해서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머지않아 몇백 년, 몇천 년 후의 문제가 아니라 몇십 년 후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계속 사람이 살지 않으면 선대 사람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력들을 계속 충원하는 문제가, 이게 한국도 본격적인 이민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그 이주 노동자나 이주 여성들이 단지 외지에서 온 생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그걸 보장하는 또 다른 한 축일 수 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생존의 측면에서 그들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 그들이 우리가 다르지 않다. 이 사회에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릴 사람들이고 우리 자식들과 함께 살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본적 인식들이 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그 인식의 점들이 좀 해결이 되면 나머지 뭐 정책적으로 푸는 건 그렇게 많이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인식이 워낙 갇혀 있다 보니까. 네, 또한 지금 학교 폭력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뭐 조사도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교 폭력이 줄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 또한 제도적인 문제가 조금은 있습니다. 사실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통계를 봤더니 2017년도에 한 2,200건 정도가 지금 전남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훈계를 한다거나 또는 잘 좀 다스려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생활기록부에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가해자라는 내용이 안 실려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것처럼 해서 다시 이제 학폭위에 신고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 사이에서 이걸 조정해주고 교육적으로 훈계해줘야 될 선생님들도 이제 학부모들과의 관계, 또 아이들과의 관계, 이걸 통해서 이제 그걸 역할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놔둬버리고 무조건 학폭에 올리다 보니까 이제 증가가 돼버린 숫자가 증가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교육의 원칙, 교육의 이유, 이것을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더 활발하게 좀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싶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는 우리 학부모들로부터 교육을 위임받은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학부모회 운영 지원조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학부모회가 사실은 치맛바람이다 뭐라 해가지고 없었죠. 그러나 지금 이런 학교 폭력이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같이 키운다라는 측면에서 학교 폭력도 중간에서 조율하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훈계하고 또 그러면서 교육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측면에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학부모회도 지금 운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최근 학교 비정규직이 이제 비정규직 구성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서 파업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그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요구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지요. 그걸 다른 것들은 다 좋게 보는데 파업만은 굉장히 불온시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부모들이 뭐 감히 내 자식의 밥을 굶겨 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기도 해요. 내 아이가 지금 커서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 커서 뭘 어떻게 하고 살지 몰라요. 내 아이도 다음에 커서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자기
이익과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어렸을 때 보여주는 교육적 현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효과들이 있음을 좀 쉽게 보지 마시고 일단 교육적 측면에서도 그 문제는 좀 좋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불만이 있고 뭔가 차별이 있는 지역에서 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발생하는 건 분명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비정규직 좀 더 많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로도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뭐 기간 내 문제에 있어서는 한 97% 정도가 무기계약직이 돼서 고용 보장은 별 문제가 없는데 처우가 상당히 아직도 문제여서 그 처우에 대한 것도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많은 노력들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권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방편, 한 방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시각을 가지고 봐주고, 또 그 사람들이 그걸 어느 정도 해낼 때까지 우리가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민주시민들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사태를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제 국가와 지자체 간의 노력과 이제 좋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전남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끝으로 저희 전남 교육이 발전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 전남 교육이 현실에 처한 현실을 잘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적죠, 인구수도 적죠. 그러면서도 그런 학력도 또 가장 좀 낮습니다. 수능 성적도 낮고.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주변 여건도 사실은 별로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가서 배울 것도 없죠. 그다음에 어떤 창의적인 어떤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배울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남 교육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전남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교에 계신 분들 또한 이 학교가 이제는 학교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로 활짝 좀 열려서 그동안에 이제 교실이나 학교 또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갖고 계신 생각이 좀 보수적이다, 폐쇄적이라는 생각들이 여전히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실과 학교 또 선생님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함께 성장하는 이런 교육, 지역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전남 교육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 뭐 전남 교육이 지금 이 좁은 딱덩어리에서 전남 교육이 특별히 한국 전체의 교육 정책의 방향과 교육의 현상과 독특한 어떤 것들을 갖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어쨌든 상생의 교육이 돼야 될 거예요. 애들이 나만 출세하고 나만 앞서 나가는 거 아니라 옆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것들은 교육 현장에서 가능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교사들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사실 행정사무에 너무 많이 치여서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의원님 학교 폭력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 폭력 문제가 지금 생기부에 기재가 되면서 학부모들이 서로 내 새끼 안 다치게 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막 달려들어서 이걸 거의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사들이 중간에 나서서 현장을 잘 아시니까 제어하고 통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시간도 또 그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단지 학원을 안 가고 학교에서 학과 공부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학교 내에서의 서로 인간관계들이 제대로 형성되고 교사들이 권위를 가지고 학생들과 관계들을 풀어낼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돼야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 비율을 좀 줄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딱 한 가지만 좀 요구를 하라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요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교육을 살리는 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학교 내에서만 아니라 지역 사회로 좀 활짝 열려서 지역과 학교가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전남 교육을 위해 교육 공동체뿐 아니라 주민, 학생, 그리고 관계자 등 모두의 노력을 통해 농어촌이 많은 전남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극복하고
전남만의 차별화된 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